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논란의 보고서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주말에 유출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펀드스트랩, 이게 톱니의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원래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비공개 문서인데 이게 이제 레딧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 퍼지면서 조금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해당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톱니 거 봐라. 겉으로는 강세론자였는데 뒤에서는 폭락을 경고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조금 주말에 많은 욕을 먹은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이 펀드 스트레스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6년도에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모든 회사들이 내년 어떻게 될 것이다 발표를 하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코인 시장이 큰 조정을 겪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8,800만 달러까지 8,800만 원까지 갈 수 있고, 이더리움은 1,800달러, 26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뒤에 보면 솔라나도 뭐 50에서 70달러 갈 수 있다. 완전히 충격적인 하락 목표가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님 톰리는 계속 초강세 전망을 하는데, 야, 내부 유료 고객들에게는 이런 보고서를 줬다? 이게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겠죠. 분명히 우리의 톱니는 12월 달만 하더라도 이루 셀 수 없이 비트 이더 하락은 매수 기회다. 뭐 이더리움 바닥이 나와서 나는 풀 매수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비트마인이 풀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극도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뭐 나중에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지만 1,800달러를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항상요, 이런 뉴스나 기사를 보시면 일단은 사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 그럴까?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가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먹여주는 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회사에서 지금 다른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막 추적해 본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펀드 스트랩 내부 보고서 내용은 사실입니다. 유료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퍼나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톰리가 해명하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느껴졌는데 내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간다는 내부 문건은 투자 시각 차이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펀드 스트레스는 하나의 의견만 강요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단기적 의견과 장기적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에 앞서서 이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션 패럴이라는 코인 쪽 전략 헤드가 있습니다. 코인 쪽 총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뭐 엄청 떨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톰리는 나는 거시적 시장, 뭐 사이클, 유동성 이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만 션 패럴은 단기적인 자금 흐름, 리스크 관리, 지표 이런 거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션 패럴의 보고서 내용이 정확히 뭐냐?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항상 파고 들어가 봐야 뿌리까지 파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레딧에서 캡처된 하나의 이제 사진입니다. 26년도에 션 패럴이 예상하는 전망이다 해서 굉장히 길게 있는데요. 이 캡처된 거의 맨 위쪽 빨간색과 맨 아래쪽 이 빨간색 보시면요. 그냥 뭐 욕과 뭐 조롱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봐라. 그 톱니가 그렇게 외치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네. 사기였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일단은 조금 이해는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럼 레포트의 주요 내용이 뭔지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26년도에 코인의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25년도 12월 17일 날 유료 고객들에게 일단 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을 보면 내년에 상저하고다. 상반기에는 크게 폭락을 할 것이고 뒤로 가면은 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맨 아래 연말 목표가를 보면요. 그렇게 큰 반등 같지도 않습니다. 목표가라고 하면 이제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 11만 5천 달러, 이더리움 4,500달러 뭐 그렇게 큰 목표가라고 보기도 어렵죠. 내년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봤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여기 주요 리스크라고 나와 있죠. 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셧다운은 연례 행사고요. 지금 최근에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26년 1월 말까지 연장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즉 1월 초가 되면요. 또 셧다운이 되네 만에 논란이 나올 수 있고요.
연례 행사잖아요. 10월 초부터 미국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말쯤 되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넘어가냐 마냐 셧다운 되냐 마냐 항상 있는 얘기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채굴자들이 또 팔 수도 있고 세금 정산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항상 있는 얘기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아시겠지만 250만 원 이하로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250만 원 뭐 그 근처까지 해가지고 뭐 익절 금액은 또 익절을 해놓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기관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세금 정산 매물이 뭐 나올 수 있다. 뭐 항상 있었던 얘기인데 아무튼 뭐 무서운 이유는 다 갖다 대놓고 결국은 막 비트, 이더, 솔라나 쭉쭉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조금 더 논란이 됐던 거는요, 이 션 페럴이라는 코인의 책임 헤드는요, 예측한 것뿐만 아니라 이 유료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권장을 하는 사람인데 50%를 현금화해라. 포트폴리오의 50%를 현금화해라.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현금화를 하라고요. 좀 올라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떨어졌는데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라. 그래서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입장이 다를까? 왜 톰리는 저렇게 얘기하고 션 페럴은 이럴까? 이거를 내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의 생각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이 찾아가시는 게 저희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입장이 다른 건요. 주요 고객이 다릅니다. 고객이 달라요. 즉, 톰리의 고객과 션 페럴의 고객이 다릅니다. 톰리는 이제 뭐 회사 대표이자 매크로 장기적으로 보고요. 주요 투자자가 기관입니다. 기관은요, 보통 장기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코인 해봤자 1에서 5% 할당하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통 부자들, 큰 기관들은 5%만 해도 엄청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션 페럴은 크립토만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물론 매크로도 보겠죠. 그러나 이들의 주요 고객 대상은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크립토 원주민, 그러니까 크립토에 올인해 있고 전통금융보다는 자산의 20% 이상을 코인에 할당한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뭐 부동산 뺀다면 뭐 거의 전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션 페럴의 고객들은 크립토 네이티브다. 그래서 톰 리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뭐 유동성 사이클 뭐 이런 걸 보시는 분이고 션 페럴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온체인 데이터 보고 채굴자의 매도감 엄청 센 것 같다. 기술적 지표를 본다. 이게 당연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면 다 데이터가 엉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 뭐 단기적인 트레이더들 위주로는요. 뭐 계속 끝났다, 뭐 사계절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다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내가 장기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장기 투자자는요, 예를 들어 톰리 같은 사람은 하락 시에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죠. 뭐 팔라고 얘기한 적을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오래 하는 게 또 장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 높은 가격에 사서 오래 물려 있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어떠한 특정한 목표나 뭐 지표나 뭐 예를 들어 뭐 전략 비중이 나온다든지 뭐 뭘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든지 거기까지 가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처음 사기 전에 목표했던 그런 목표가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게 장기 투자다. 반대로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 오를 땐 더 오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트레이더인데 장기 투자자의 옷을 입고 있고 장기 투자자의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이것만큼 희망 고문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 않아요. 저희는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을 마라톤 선수라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스플린터였다. 나는 짧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오른다며 조금.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힘든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더의 방송을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포지션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간다면서 왜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같은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의 돈을 당신만큼 신경 써줄 사람은 없다. 사실 피터 린치도 펀드 매니저는요, 남의 돈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조차도 당신이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은 내 돈을 남에게 맡겨서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남에게 맡겼다고 해도요, 내 수준이 안 되면 결국 팔라는 오더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해야 된다. 찰리 먼거도요, 내 판단을 외주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 남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계속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내려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끝나고 나서 뭐 맨날 기사 나오잖아요. 이래서 그랬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내가 풀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뭐 30년 만에 최대 금리. 근데 왜 청산이 없지? 그리고 금리를 올렸다 하면 돈의 힘이 세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엔화가 달러 대비 오히려 약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최근에 트럼프가 약값도 인하하고 뭐 보험사들도 뭐 인하하고 엄청 힘들게 했잖아요. 최근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 발표 이후로 오히려 제약사들 뭐 9개인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거는 왜 발생하지? 약값 인하하면 분명히 손해일 텐데요. 답을 본인이 찾아보셔야 된다. 코인으로 와볼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당선된 이후에 왜 떨어져? 좋은 거라며. 뭐 이때 당시에 뭐 비트코인 ETF 되니까 맥시멀리스트들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지? 트럼프 당선 후에는 왜 떨어지지? 왜 전에 올랐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만 지금도 킹왕짱이라고 하지? 뭐 비트 이더만 좋고 다 안 좋다고 하지? 그 이유를 본인이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야 내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톰리와 션 페럴 입장이 왜 다를까? 톰리 입장에서는요, 원대한 성과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비트마인 성과 계약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톱니의 이제 성과급 계약 주요 내용이 이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자, 대상자 톱니.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보기 쉽게. 총 이 성과급 보너스는 약 6천만 달러다. 하나로 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이제 4년에 걸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기본급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매년 기본금을 찾아보니까 뭐 100만 불, 많으면 100만 불, 적으면 한 75만 불 정도 생각보단 적습니다. 전직 그 비트마인 CEO가 한 160만 불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금은 굉장히 작고 성과급은 어마무시하게 큰 약간은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과급 계약의 성격을 보면 뭐 바이너리 구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돕니다. 목표 달성하면 다 주고 목표 달성 못하면 빵원. 그러니까요. 이 톱니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물론 톱니만 뒤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성과급 구조를 보면 톱니는 강세를 중장기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럼 성과급 지급 기간은 언제냐? 27년, 28년, 29년, 30년. 그렇게 매년 달성하면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 이렇게 네 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표가 뭐냐? 뭘 달성해야 되냐? 매출의 허들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출은 얼마가 가야 되는지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7년도에 2억 달러, 한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요거 달성하면 1,500만 달러 줍니다. 28년도 3억 달러, 1,500만 달러, 29년, 30년 요거 달성하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는 게 공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제 추정을, 제 공부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럼 26년은 성과급이 없지? 이걸 보고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26년 빵꾸 나 있죠? 이더리움 그러면 쉬는 겁니까? 이거 26년 안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현재 매출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먼저 제가 답을 드리면 19억 원입니다. 이 큰 회사가 19억 원, 매출이 그냥 거의 없다는 건데요. 분명히 27년도에 2억 달러, 뭐 2,800억, 2,900억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가능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지? 근데 또 이 기형적인 게요. 매출은 19억 원인데 또 영업 뭐 이익은 5,200억.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톰리는 이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어붙일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고 드시는 게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톱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큰 아까 성과급 계약 보셨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6년 아까 왜 없어 했었잖아요. 26년도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씨를 뿌리고 띄워야지만 27년도에 수확을 할 것이다. 이게 그분의 성과 계약서에 나와 있는 팩트거든요. 이건 의견이 아니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비트마인 찾으시면요. 그냥 바로 매출이나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25년 8월 기준으로 매출은 19억. 전 잘못 봤나 했습니다. 이거 좀 잘못 찍힌 거 아니야? 1,900억 아니야 했는데 사실입니다. 매출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또 왜 이렇게 높습니까? 6,500억 원. 순이익도 5,190억 원. 영업이익률 3만 3천%. 저는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구하는 공식이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인데요. 매출액은 거의 0이잖아요. 분모가 0입니다. 영업이익은 꽤나 또 높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건데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럼 왜 매출이 이렇게 없느냐?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높느냐? 아시겠지만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평가 이익, 즉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걸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죠. 근데 이 이더리움의 평가 이익이 99%, 어, 거의 이 회사 영업이익의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더리움을 들고 있음으로써 갖는 뭐 차익이라든지 평가 이익이 기타 수익입니다. 또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스테이킹 맡기고 들고 있으니까 그거 매출 아니야 하시겠지만 외주에 맡긴 거는 스테이킹조차도 매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한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그냥 맡겨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주 평가 이익이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이익에는 들어가는 거죠. 기타 수익, 영업의 수익이라는 이 명목으로. 근데 톱니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매출을 어마무시하게 늘려야 돼요. 지금 19억 원인데 2천억 원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급을 탈 수 있죠. 그렇기 위해서 아마 비트마인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26년도 1분기에 마반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 홍보 대사가 아닙니다. 비트마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히려 하시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더리움을 들고 있지 비트마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더리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고 들어가 본 겁니다. 이 마반이 뭐냐?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스테이킹을 내가 돌리겠다. 비트마인이 노드를 확보를 해서 이제는 남에게 맡겨서 뭐 코인베이스나 뭐 리도나 이런 데 맡겨서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테이킹 풀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어쩌고로 해서 만들겠다. 그게 이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반이라는 이제 자체 스테이킹 풀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맡기는 스테이킹, 아까는 외주 줬었죠. 근데 내 풀에, 내 사업으로 해서 내가 스테이킹을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출일까요? 아닐까요? 매출로 갑니다. 이제는 매출로 들어가요. 내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큰 풀을 만들면 쉽게 얘기하면 리도 같은 큰 스테이킹 풀을 만든다는 겁니다. 리도는 오히려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개인들도 이 마반이라는 프로젝트에 스테이킹 풀에 이제 맡겨서 이더리움을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리도처럼 이제 사람들이 맡긴 거에 대한 뭐 이자의 한 10% 정도를 수수료로 떼고 뭐 업비트도 그렇고 다 수수료 뗍니다. 리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수수료로 이제 받는 수익도 매출로 잡히고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킹을 이제 직접 함으로써 하는 모든 영역이 이제 매출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전 의도적으로 빵으로 만들었지만 너가 이제 개최하고 뭐 주주총회 주주들 입장에서는 톱니 당신이 개척해서 매출을 올려라 이런 미션을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톱니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붐을 일으켜야 되죠. 단기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27부터 30년까지 계속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RWA 세상이 와야 되고요.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엄청 돌아다녀야 되고요.
디파이가 막 터져 나가야 되고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완전 터질 정도로 붐이 일어나야 톰리는 행복할 것이고요. 톰리만 여기에 있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월가의 세력들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톰리는 가즈아를 외치고 있고 아까 션 페럴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션 페럴의 고객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인에 올인한 트레이더 성향을 가진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기술적으로 보고 온체인 데이터 보면 좋을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막 엄청 지금 성질을 내고 있는데 그걸 달래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고객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의 면피용으로 나 한 발 좀 빼놓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에 상반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50%까지 현금화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가 말이 상반기지 엄청 길잖아요. 이 타겟 안에서 한 번만이라도 떨어진다? 내가 한 발 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면피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 자체가 다르고 정말 중기냐 단기냐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입장차가 커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내부 보고서를 보면서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죠. 피델리티의 주리엔 티머라는 비트코인 2035년에 1천억 원 간다고 했던 그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 남의 돈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크립토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남에게 맡긴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힘들 때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로 남에게 맡겨서 좋을 거는 별로 없구나. 이 두 개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암울한 상황이긴 맞는데요. 하나 특이한 건 이미 증시는 파티를 기대 중이다. 우리 소수몽키님이란 분이 있죠. 이분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골드만삭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수많은 월가에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26년도 상반기에는 경기 부양 장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1분기, 2분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긍정 서프라이즈, 런핫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했던 얘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민들 지갑에서 26년도에 우리들의 노력, 우리 트럼프 정부의 노력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우주 행정명령, 로봇 행정명령, 또 뭐였습니까? 제네시스 미션이나 5만 가지 걸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감세, 면세, 환급 등을 통해서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 왔습니다. 작년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약값을 떨어뜨리겠다. 의료보험 떨어뜨리겠다. 석유값 잡겠다. 전기값 잡겠다. 심지어 실업률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 조작도 지금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겠다. 오늘 어떤 상황이 올까요? 이런 일이 있어 하시겠지만 지금 경기 회복주, 특히나 크루즈 여행, 크루즈선 아시죠?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여행주, 외식, 의류, 호텔 이미 이 트럼프가 돈 꽂아 준가 보다, 실질 소득 높여주나 보다, 실제적으로 군인들에게도 워리어 디펜던트, 배당금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벌써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무슨 크루즈가 웬 말이냐, 항공 여행이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되면서, 돈 좀 장세가 오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 주식이나 코인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언제 팔지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면 그 자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의 경험에서 배우고 질문하면서 이 상대평가의 투자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